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강으로 직선의 방정식 후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일단 방정식 만들기라고 하는 공식 몇 가지를 알자. 첫 번째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 하는 공식이구나 떠올라야 한다는 겁니다. 기울기 값과 지나는 한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쵸?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두 점을 지날 때인데 요 기울기 자리 구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쵸?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저런 값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x 절편 y 절편 값을 ab라고 줬을 때 직선방정식 만드는 법. 그쵸? 사실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중2 때부터 했기 때문에 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만 별도로 구해야 된다. 특히나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식이 항상 x는 a꼴로 등장한다는 게 포인트죠. y가 없이 등장한다는 게 포인트니까 요거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선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일단 그거 한 가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제 위치관계라고 해서 평행하다. 이래서 1차 함수라고 본다면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b라고 할까요? 이렇게 1차 함수로. 위치관계라고 해서 평행하다라고 해서 A와 C가 같은 것이 평행하는데 B와 D까지 같아져 버리면 직선이 일체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다는 거.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배웠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바로 다음에 하는 원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x, y가 둘 다 등장하는, 물론 이런 모양은 제외하는 거겠죠. x, y가 모두 둘 다 등장하는 모양의 일반적인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한쪽 플러스 다른 쪽은 적당한 실수배. 한 뒤 0 만들어 놓은 이 방정식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는 항상 저도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약간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못해도 뭐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가지고 적당한 직선의 방정식과 이 위에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직선 바깥쪽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이루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이 거리, 디스턴스를 외워야 한다. 증명은 전에 한번 했으니까 한번 참고가 될 거면서 한번 찾아보고. 길어요, 참고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by1 c 이거였죠. 그러니까 좀 눈여겨본다면은 일단은 1번 공식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앞으로 많이 쓸 거다. 그리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나오는 개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또. 그리고 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 세 개만 일단 알아두면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의 핵심은 배웠다고 보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직선 방정식의 핵심이다. 오케이?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나머지 자질구레한 거는 사실 뭐 수능용으로 말고 잘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수능에 출제될 역사가 없습니다. 참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굳이 좀 지금 받는 내신을 위해서 좀 봐두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보강했던 내용 가지고 이제 오늘은 387페이지부터 있는 원의 방정식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말하자면은 원의 방정식 1, 2라고 하는 두 개를 끝내는 게 목표인데 수업하면 알겠지만 목표대로 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고 또 하다 보면 또 이제 늦을 수밖에 없거든. 수업이라는 게 그러지 않겠니? 사람의 그 뭐랄까 이해도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좀 더 천천히 설명하고 해야겠지만, 그렇지?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의 방정식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먼저 점검해 봅시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한테 원이 뭐야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라고 말해요. 중학생들한테 원이 뭐야라고 말하면 역시나 동그라미라고 말합니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죠. 고등학생들한테, 예비고 1학년 학생들한테 원이 뭐야라고 말했을 때 역시나 동그라미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원숭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진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원이란 무엇이냐?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요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얘가 드디어 진화했구나 되는 겁니다. 드디어 동그라미라고 말하던 수준에서 탈피했구나라는 거죠. 보통 이 한 점 같은 경우는 그냥 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요, 콤파스로 원 그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돼. 한 점, 콤파스 바늘을 콕 찍는, 원 그릴 때 콤파스로 콕 찍고 이걸 막 후벼파진 않을 겁니다. 이걸 유지할 거예요. 콤파스로 찍은 곳은, 바늘로 찍은 곳은 안 움직이려고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정점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점,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점 말이에요. 그리고 원을 그리는 동안 이 콤파스 벌려진 그 거리를 쪼물딱쪼물딱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거 쪼물쪼물하면은 끝내주는 곡선 나오겠죠. 그렇죠? 한 번도 바뀜 없이 이 머리만 자꾸 돌릴 거란 얘기야. 그렇지? 그렇잖아. 거리가 똑같게 그릴 거죠. 그런 하나의 점점점점들을 다 모아서 빠짐없이 한 바퀴를 그렸을 때를 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런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 가죠? 이것은 지금부터 이제 식으로 써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식으로 쓸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필요한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도 저번주에 보강할 때 했던 건데 들었나요? 자취의 방정식. 어려운 거야 그게. 웬만한 학생들도 못한다고 자취의 방정식 하면.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 이런 얘기지. 한 점이니까 이거 배웠잖아. 이 기하 배우면서 배웠던 거. 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로. 그렇죠? 이 점을 지금부터 A, B라고 할게요. 대문자 C를 쓸게요. 센터라서. 네, 가운데라서. 거리가 일정하다. 우리가 콤파스를 이만큼 벌린 다음에 원을 그리면 이만한 길이가 결국 이 원에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반지름이라는 뜻에서 이거를 R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어스의 약자인 R을 쓰도록 할게요. 그러한 점들을 하나하나를 P라고 넣고 움직일 그런 점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펴놓고 그
그 x 좌표와 y 좌표를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그렇지, 이 점 x, y 사이 관계식을 구하겠다. 이게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자취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거 이거죠. 아, PC의 값이 R이군요라고 하는 이 조건. 그것도 이해가요? 임의의 한 점부터 내가 말한 그 점까지 어떻게 거리를 재도 R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건.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본다면 한 점으로부터 한 점까지 거리 항상 R이 나오도록 하는 그 P라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게 바로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말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화 시키면요, P부터 C까지 거리니까 X 좌표끼리 뺀다, X에 대해서 A 뺀다 제곱, 마찬가지로 Y 좌표끼리 뺀다, Y 빼기 B의 제곱. 이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해봤던 거고, 그렇지? 그게 반지름 R과 근유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보통은 A랑 B랑 같다고 해서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고 하진 않습니다. 아, 이거 좀 그렇긴 합니다. 다시 할게요. 얘이면 얘이지만 얘이면 얘는 아니죠. 이해가요? 왜 아닌데 얘이면 얘가 아닌 이유는? 얘이면 얘인 이유는? 얘이면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음수. 3제곱 마이너스 3제곱은 같을지 모르도 3과 마이너스는 같아가잖아, 그치? 만약에 A, B가 모두 양수예요 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 어떨 것 같아요? 양쪽 다 성립을 해요, 그때는. 근데 분명히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니까 양수일 거고요, 제곱을 2개 더한 것도 양수 아니겠어요? 그쵸? 이것도 분명히 R인가 양수, 양의 제곱근도 양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뭐 그냥 제곱해도 되고 거꾸로도 되는, 양쪽 다 되는 관계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R을 제곱시키면 돼요. 또 제곱시킨 식을 거꾸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곱시키면 이런 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해가요?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식 모양을 만나면 아, 이게 바로 원을 뜻하는 식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식이냐면 X끼리 묶인 완전 제곱식 하나와 Y끼리 묶인 완전 제곱식 하나. 이해가죠? 그리고 남은 값은 우변에 쓸 건데,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나서 남은 값은 우변에 쓸 건데, 이 우변의 값을 어떤 수의 제곱이라 인식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수를 반지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얘까지 이해갑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볼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쓰는 의미냐면요, 이거는요, 그래프 그리는 거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은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것까지 포함시키는 건데,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은 이 다음 단원인 이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 동안 이동까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뭔가 설명이 매끄럽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기본형 그리고 그것의 평행이동형까지 포함시킨,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 모양이 별거 아니에요. 연습으로 간단하게 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 이게 대체 무슨, 그러니까 이 방정식, 이건 방정식이다, 그치? x, y가 들어가 있고 는이 있는, 등식이 있는 식인데 여기 x에 100 넣고 y에 100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 식이 참이 되진 않아요, 그쵸? 근데 x에 그래서 3을 넣어요. 3, y에도 3 넣고, 그럼 요거 0되니까 지워지고, 요거는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나오고, 1은 1이다, 등식이 된단 말이죠, 그쵸? 즉 이 방정식은 특정 x, y는 성립
어떤 x, y는 성분이 안다. 그치? 이건 방정식이야. 항등식은 아니라고. 이해가니?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그 만족하는 해를 모두 점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점을 다 찍다 보니까 그 점이 무엇을 이루더라? 원을 이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원의 방정식 부른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양을 보고선 이게 원의 방정식이네 라고 하는 모양을 일단 떠올려야 되는 거죠. 왜? 얘 때문에. 그랬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하이라이트야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정의에도 중심과 반지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원하면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중심 반지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원하면 중심 여기 있네. 반지름 얼마네. 중심 여기 있네. 반지름 얼마네. 이해가요? 딴 건 뭐라도 그건 찾아야 됩니다. 오늘 1단계 목표. 원의 방정식을 보고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거 보는 방법은 간단해. 각각의 제곱을 0만 들어주는 곳이 중심의 좌표야. 그러니까 이거 0 되는 값이 XA 아닌가요? 0 되는 값이 YB죠? 그게 바로 중심의 좌표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0 되는 값이 X2죠? 2, 요거 0 되는 값이 Y3이죠? 3. 얘를 센터로 하면서 반지름은 얼마짜리냐? 우변에 루트 씌운 값이라고. 우변은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니까 반지름을 알고 싶을 때는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반지름은 1이구나. 아, 그림을 그리자면은 2,3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반지름이 1짜리 이런 원이 나오겠군요. 라는 거죠. 오케이? 표시말로 표시면 됩니다. 이렇게 2, 3. 반지름이 1이니까 맨 왼쪽 여기가 1, 맨 오른쪽 여기가 3, 맨 아래쪽 여기가 2, 맨 위쪽 여기가 4입니다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보통 좌표, 중심 좌표만 하나 표시해주고 반지름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보통. 오케이? 이게 바로 일단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표준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뭘 것 같니? 당연히 그 다음 형도 있다는 얘기야. 형제가 하나면 너무 슬프잖아. 너 독자입니까? 동료인가요? 아니요. 언니? 오빠. 오빠? 동생? 어우, 행복하겠네요. 자식이 많으면 뭐 바람잘 날 없다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뭐랄까 가족들 간의 정?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시끌벅적한 것도 하나의 맛이야. 그래요. 형이 하나만 있으면 곤란해서 하나 더 나옵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개한 형태라고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개한 형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어떤 식의 모양을 다 풀었을 때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거 보이니? 이거 원의 방정식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일단 x 2차항이 존재할 거예요. 네, 2차항이 존재한다는 게 큰 특징이야. 1차 함수에서는 2차항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치? 2차 함수는 참고로 어때? 2차 함수는 y는 1차항이다. x는 2차항이거든. 이해가니? 2차 함수의 특징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각 그래프마다 특징을 기억한다면 직선은 x도 1차항, y도 1차항, 그리고 기타 나머지 상수항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보통 직선의 방정식 일반항 모양은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일반형 모양. 이해가? 2차 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y는 1차식. 1차. x는 2차항이 반드시 나와야 돼. 2차항이 안 나오면 2차 함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y는 1차식, x는 2차식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 때문에 이거 꼭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직선일 때는 참고로 여기 조건이 없어요. 하나가 0이어도 직선이 나올 테거든요. A가 0이어도 B가 0이어도 C가 0이어도 직선 되기 때문에 직선 얘기할 때는 굳이 다른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셋 다 0이면 항상 성립이라는 게 돼버려요. 항등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또 그거 안 되겠지만 어쨌든 0이어도 상관없다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A가 0이 되는 순간 2차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면 보통 이거 쓰고 끝이 아니라 얘까지 표시를 해야 돼요. 이해가요? 그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뭘까라고 할 때 원의 방정식은 보다시피
분명히 2차, x도 2차항이 나올 거야. 이 x뿐이겠어? y도 1차항이 나올 거야. 그렇지? 2차항이. x는 1차항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a가 0이면 안 나올 거예요. x 빼기 0의 제곱이니까 x 제곱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또 어떤 숫자라면 1차항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차항이라는 것은 사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지금. y가 마찬가지고. 여기 b가 0이면은 그냥 y 제곱이라서 y 1차항은 안 나오겠죠? b가 1, 2, 3, 4 같은 숫자라면 저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y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차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도 이걸 여기 나오는 상수항, 여기 나오는 상수항, 여기 나오는 상수항을 쭉 계산했더니 상수항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원방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씁니다. x제곱과 y제곱은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이 앞에다가 따로 개수를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1 양변을 2배씩 해 2 이렇게 되는 것처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차항의 개수 두 분 계속 같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 둘이 다르면 또 어떠냐? 여기 2인데 여기 1이다. 이렇게 개수가 바뀌게 되면 이 타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뭐 쉽게 본다면 어쨌든 제곱항들은 개수가 1 나온다. 그리고 1차항은 있어도 그만이야. 그러니까 x 1차항도 있어도 그만, y 1차항도 있어도 그만, 그리고 상수항도 있어도 그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뭐 이과를 가게 돼서 기백을 하게 된다면 뭐 이거 말고도 다른 2차 곡선들을 배울 테니까 그때 가서 나머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지금 배운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첫 번째 목표였다면 두 번째 목표. 일반형으로 지금부터 준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래? 라는 겁니다. 표준형으로 아까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형으로 주고서 마찬가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 순수상들을 다 점 찍어봐. 분명히 원 나온다니까. 물론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원 나올 거야. 그 원 그려봐. 이런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걸 점 찍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할 것이 지금과 같이 표준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내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면 두 번째 목표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기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교재에 있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는요 뭐 38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보고서 야 이거 원인데 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원인데 라는 생각. 다음 요 원의 방정식 모양은 방정식인데 그리면 원이네. 그래서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고선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점을 찍어보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선 일단 x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었구나. y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얘를 양분할 겁니다. x가 있는 것과 y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말이죠. x 있는 것들을 한 번 묶어요. 어떻게? x제곱 더하기 6x 이런 식으로. 조금 띄어쓰기 합시다. y제곱에 있는 것도 한 번 묶습니다. y제곱 이렇게. 우변 0. 자, 흰색 잘 보세요. 흰색 분필. 잘 보이죠? 위에 아래 똑같습니다. 그쵸?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숫자가 필요하죠. 그쵸? 2차 식과 1차 식을 보고서 상수항 얼마? 일명 반의 제곱. 그치? 이 숫자의 반은 3. 제곱하면 9가 있어야 돼. 없는 걸 있게 하려니까 아하 양변에 더하겠구나 생각이죠. 양변 지금부터 90 더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면은 좌변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 셋이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y는 딴 게 없어요. y는 1차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묶여요. y제곱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것도 y 빼기 0의 제곱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변은 보다시피 0 더하기 9인데 0 더하기 9를 9라고 쓰지 말고 2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왜? 모양이 R제곱과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말이죠. 이해가지? 그랬을 때 중심은 얼마짜리냐라고 반지름은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을 표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무슨 형? 표준형. 이해가죠? 앞에 거 0 나오려면 x 얼마? 마이너스 3. 요 두 번째 제곱이 0 나오려면 y는 얼마? 제곱이죠. 그것을 센터로 하면서 반지름 얼마짜리? 3짜리 모아. 이해가죠? 그것을 저 벽면에 그려주면 된다. 이해가지? 근데 때로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생긴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무슨 말이냐면 생긴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우변이 마이너스 4 이래버리는 거지. xy 실수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xy 값은 하나도 없어요. 제곱을 두 개 더했는데 음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생긴 것 자체는 원의 방정식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서 우리가 이제 허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허를 배웠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를 거고, 반대로 이제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 했는데 0 나오는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리했더니 말이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xy 값은 있어요. 있기는 제곱 두 개 돼서 0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뭐 0 더하기 0 올릴 때,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유일하게 이 식을 참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이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면 이 점 하나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야? 방정식 모양은 원의 방정식 모양이죠? 이걸 보통 이제 점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점원? 점원을 영어로 뭐라 하지? 점원. 마트 직원. 점원. 그런 점원. 이해가? 필요 없어.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나오는 원이라면 당연히 뭐 실원이 되겠지? 그치? 근데 그런 건데 뭐 이런 건 필요 없어. 어차피 이런 것은 시험이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일단 간단한 크게 두 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해하자. 표준형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형을 이해하자. 근데 일반형 자체를 갖고는 중심이 어디 있고 반지름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찾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형으로 고치자라고 하는 거. 일단 이 두 개가 큰 테마다 이거야. 1다원의 가장 큰 테마.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수업하듯이 그냥 하면 됩니다. 어차피 얼굴은 나만 나와요. 나만 전국적으로 팔리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1번. 자, 원의 방정식 하나씩 구해보자. 첫 번째. 센터가 3,4고, 센터는 보통, 그러니까 중심을 보통 C라고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삼각형 ABC 같은 게 등장할 때는 중심을 O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이 한 개만 나오면 보통 5지만 원이 두 개, 세 개 나오면요 중심을 5원, 5투, 5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요. 그냥 센터니까 일단 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점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나는데요. 이걸 지나는 원이 돼요. 이 자체를 잘 따져보면은 이 자체 내에 반지름이 등장합니다. 이해갑니까? 좌표 평면에 3,4라는 곳을 일단 내가 잡아서 콤파스로 바늘을 콕 찍겠다는 거잖아. 센터 자리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도중에 반드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하는 요점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콤파스 바늘을 콕 찍되 연필을 여기에 맞추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겠어? 그렇지. 이 길이가 곧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 그래요?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 건데 반지름은 그렇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씌운 다음에 x끼리 뺍니다. 3 빼기 마이너스 2는 4예요. 오케이? 제곱 플러스 y끼리 뺍니다. 4 빼기 1은 3이죠. 4제곱 16, 3제곱 9니까 더하면 25고 3, 4, 5니까 바로 5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 5입니다. 그럼 다 나왔네요. 반지름이 5고 중심이 다한 것 같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에 의한다면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우변은 5의 제곱. 이걸 25라고 쓰는 것보다는 사실 5의 제곱으로 쓰는 게 좀 더 매너가 좋은 거예요. 매너 있는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A라는 점은 1,4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입니다.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 으로 하는 원을 그려봐라. 요거는 여러분이 중3 때 원 배울 때 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 얼굴 표정은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는 표정인데, 그쵸? 아니면은 이게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신경을 잘 안 쓸 때도 있어요. 심지어 에이 마지막 시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시험범위입니다.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래요? 한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역시나 무수히 많죠.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뭐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해합니까? 이 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요. 이런 거를 학교에서 수업할 때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혼자서 연습장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떻게 될까? 원래 이래야 되는 건데 애들은 선생님이 하고 있는 동안 애들은 죄다 뭐 하고 있어? 시계만 보고 있는 거지. 몇 시에 듣는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 원들의 중심들은 죄다 요 선분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습니다. 요 직선에 분명히 중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쵸? 이해 갈 것 같죠? 그쵸? 네. 이런 식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원들 중에 제일 작은 원은 뭘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점 A와 요점 B를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 그게 바로 얘죠.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예. 이게 제일 작습니다. 나머지 원들에 비해서. 그걸 구해보자는 겁니다. 다 이 문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행동들이라고.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배우는 건데 다들 문제 톤을 바꾼 거죠. 이해 가요?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그냥 원도 아니고 두 점을 지름이 양 끝. 다시 말해서 원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이걸 방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표준형이나 일반형으로 이걸 만들겠다는 거야. 그치?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식을. 표준형을 만들 때는 누가 필요할까?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해. 이것만 갖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구할 수가 있죠. 왜? 중심은 여기일 테니까. 반지름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또는 이 거리의 절반일 테니까.
여기 좌표가 어차피 1,4이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5,-2인 걸 알단 말이야. 그럼 이 가운데 점, 중점의 좌표는 x 좌표의 평균값 x는 붓기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남은 2하면 마이너스 2 y 좌표들의 평균값 더하면 2니까 남은 2에서 1 이게 센터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A부터 C까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반지름 길이 또는 A부터 B까지 거리가 반지름 2배야. 지름의 거리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A부터 C까지 거리라고 하는 것 또는 2분의 1 AB의 길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합시다. H의 비교. H는 어떻게 구해? 루트 A부터 C까지니까 XTD 빼라 1 빼기 마이너스니까 3 Y끼리 빼라 4 빼기 1은 3이니까 9, 81이 아니라 이건 더하기가 18 얼마? 3. 그럼 반지름도 나왔고 센터도 나왔으니까 표준형이 되겠죠? 그쵸? 표준형 어떻게 구한다? x 더하기 2 해주고 왜요? 이래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제곱자가 없으니까 플러스 y는 y 빼기 1 해주고 이해 가죠? 우변은 반지름을 쓰는 것보다는 이거의 제곱으로 쓰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우변은 반지름 제곱을 쓰는 건데 반지름 요거의 제곱을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금과 같이 루트일 때는 그냥 이렇게 적어요 보통. 그러니까 루트가 아닐 때는 이렇게 루트 적어주는 게 매너고 루트일 때는 다 적어주는 게 매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푸는 거 빠질 때 이렇게 풀어. 이걸 공식화하는 방법도 있어. 그건 내가 안 할게. 복잡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일반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일반형. 기억나게 다음 페이지 나온 거랑 연결됩니다. 일반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쵸? 이걸로 구하려면 여기 AB랑 저 AB랑 또 오해하겠네. 에이 그러면 바꿔치기 할게. 소문자로 쓰는 것까지 또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오케이 됐지? 자 요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필요하면은 얘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처음부터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원의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니까 나 이렇게 풀 거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풀려고 마음 먹으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니? 자, 다시. 이걸 식으로 완성시키려면 문자 몇 개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A, B, C. 3개의 값이 나야 된다? 그치? 그러면은 대입해야 되는 값도 3개가 필요한 거야. 연립방정식이라서. 기억나? 문자가 3개면 식도 3개여야지 답이 풀려요. 그러면 3개의 식이 나오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를 지나가잖아요. 1,4 지나가? 1,4 대입. 이해가? 1,4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이렇게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 참고로 그냥 알아도 다음 식이 행사했구나 라는 거. 이해가? 다시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지나가잖아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x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25 더하기 2 제곱 4 빼기 5a 빼기 2b 더하기 10이네요. 이렇게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 참고로 괜찮아. 어쨌든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점이 두 점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해봤자 ABC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일반용으로 안 풀리네요? 그게 아니죠. 일반용으로도 풀립니다. 왜냐면은 이런 값도 대입 가능해요. 이점 좌표.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원주각이 돼요. 이해가? Y축의 평행한 선, X축의 평행한 선은 그래서 그 만난 점 좌표도 분명히 원 위에 있어. 그래서 여기 좌표가 1,-2입니다. 왜? X 같은 얘랑 같을 거고요. Y 같은 얘랑 같을 거라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1,-1을 대입해도 성립을 할 거고요. 다시 그 반대로 어떤 점도 가능하겠어? 이런 점도 가능하겠죠. 여기죠. 얼마? 마이너스 5,4 이런 정도 나갑니다. 이해가요? X 좌표는 얘랑 있고 Y는 얘랑 같은 좌표. 이게 4번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게. 어쨌든 풀면은 4개씩 나오는 거고
적당히 섞어서 풀면 A, B, C가 구해질 거고 구한 다음에 표준형이 필요하면 바꾸면 되겠죠. 하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법을 선호하는 겁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식화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세요. 별로 안 쓰니까요. 오케이? 이제 2번. 너는 넘어가도 되게 될 것 같습니다. P라는 점이 마이너스 1,2, Q라는 점이 2,3, R이라는 점이 6,1인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란 얘기야.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존재해. 선생님, PQR이 이렇게 안 찍혀요. 선생님, 적용표면에 찍어봤더니 PQR이 이렇게 안 나오던데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쵸? 예. 다음과 같이 PQR이 있을 때 이 세 끝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해요. 왜냐고요? 외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각형이 외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 꼭지점, 세 점을 지나는 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원의 중심은 누구고 그 반지름은 얼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방정식 찾아라는 거지 뭐를. 방정식만 찾으면 중심좌표 반지름은 기본이십니다, 손님. 별도의 옵션이 필요 없고 방정식만 찾는다면 중심과 반지름은 제공이 드립니다, 손님. 이해하죠? 결국 이것도 방정식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때? 세 점을 지나가는데요. 뭐 하는 문제 같습니까? 네, 일반형에다가 때려넣고 연립 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노가다 문제라서 제가 하진 않겠어요. 쌤이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해보고 대신 요 얘기만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결정 조건이라는 얘기 하나 할게요. 아까 했던 건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라, 원을 찾아라 이러면 무수히 많이 나온다니까.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더 가미해야만 이 원이 딱 하나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이 딱 하나만 등장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보통 원의 땡땡의 결정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내가 정해주면은 이 원을 그리는 사람은 무조건 똑같이 그릴 수밖에 없어 라는 뜻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모든 각이 60도짜리 삼각형을 그려봐 라고 하면은 100명이 다 똑같은 삼각형을 제출할까요? 하지 말고 모든 각이 60도입니다 라는 삼각형을 그려서 내일까지 제출해 라고 했을 때 100명의 학생이 다 똑같은 정삼각형을 제출할까요? 아닐 겁니다. 왜? 크기가 제각각일 거예요. 근데 삼각형인데 모든 변의 길이가 6cm짜리인 삼각형을 그려서 제출해 라고 한다면은 100명이 다 똑같이 그릴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게 결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줬을 때 이로써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단 하나뿐이다 겁니다. 한 종류뿐. 그러니까 누가 그려와도 끼리끼리 어떻게 묶어도 다 합동이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합동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똑같아요. 뭐 SSS, SAS, AS 이런 거요. 이 어려운 거를 언제 배워? 중1 때 배워. 그러니까 애들이 모르겠다. SSS, SAS, AS, A만 죽어라 외웠지? 결정 조건이 뭐고 합동 조건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SSS는 거야. 이해 가니? 자, 이제 고1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갈 거라는 얘기야.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야. 원의 결정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 누가 들어도 이 원은 한 종류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두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라 하면은 이 원은 무수히 많지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찾아라 하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걸 찾아라 이런 거잖아. 이해가요? 지금과 같이 한 중심을 지나고 한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라. 이런 원은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겠다 이거지. 문제가 다 그래.
이 주어지는 조건들은 알고 보면 다 결정 조건들인 거야. 지금과 같이 세 점을 줄 테니 한번 이런 원을 찾아봐. 왜? 이런 원은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러나 뭐야? 원의 결정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 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단, 이 세 점은 일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좋아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 그려봐. 삼각형 그리고 외심 그린 다음에 됐어? 이렇게 하면 되지만 좋아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봐 하면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점점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못할 뿐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뭐 이걸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배웠거든? 중3 때?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알아? 나머지 조건들은 고등학교 수학에 직접 쓸 때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잖아요? 이 네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 조건들은 쓸 일 별로 없어요. 네 대각의 크기가 같다.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비례식이 성립한다. 하나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원 중에 딱 하나 쓸모가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해가요? 그게 지금과 같은 문제로 주어진다는 거죠. 좌표 3개 줄 테니까 한번 구해봐.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여기를 K라고 하고서 너무 어렵나요? 이게 첫 번째요. 이거 하나 얘야 예시에 그거 첫 번째 얘라 그랬어. 성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K가 얼마일 때 원이 안 나오는가. 두 번째 K가 얼마일 때 이 원이 가장 작겠는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K가 얼마일 때 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 셋이 일직선 모양이 된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 K가 얼마일 때 저 세 점을 지나는 원은 가장 작은가라고 한다면은 이 둘이 지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센스가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수 없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이제 3번 방정식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중심은 1,2 그리고 X축에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특정 직선에 접하는 원을 찾아보겠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얘기 없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좀 더 복잡한 얘기, 즉 어떤 직선에 접하면서 한 점을 지나는 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어떤 직선에 접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원이지, 이런 원. 이해갑니까? 여기까지는 먼 얘기고,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중심이 주어지고 X축에 접하는 원. 일단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 문제 나오면은 일단 살짝 그려보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X축, Y축 1,2니까 여기가 중심이구나. 원을 얼마만큼 그려야 X축에 접하겠냐 이거죠. 원을 이만하게 그릴 거예요. 접점 어딜까요? 여기요.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여기. 즉 요 Y좌표, 요 점의 좌표, 중심의 Y 좌표값이 반지름입니다. 이 자체에 반지름이라는 값이 숨어있다는 얘기죠. 답은 나왔어요. 그렇죠?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이
R제곱, 2제곱이고요.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중심을 3,-4와 같이 준 뒤 조건은 똑같이 X축에 접하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려봐라 이럽니다. 그려봐라. 3,-4면은 여기. 이해가지? 얼마만큼 원을 그려야 X축에 접하겠냐? 이렇게. 이해가죠? 그러면은 접점은 어디고? 여기고. 반지름은 이만큼. 지금 무슨 얘기야? 여기. 무슨 얘기야? Y 좌표인데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써야 돼. 요 Y 좌표인데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을 붙여야 돼. 이게 반지름.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한다는 말 나오면 Y 좌표를 읽어서 반지름으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죠. 이걸 외우려고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려보면 금방 이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할 수 있겠죠? 2번은 그냥 생략하고요. 쌩까고요. 4번. 그럼 중심이 1,1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특징은 어떨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지. 이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요. 요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R이라서 얘 좌표가 R,R이거든요. 중심좌표가. 이해가? 반지름 만약에 어떤 원이 4,4분면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해야 돼. 근데 얘 반지름 만약에 R이라고 해봐. 여기 R 나왔구나. S라고 해봐. 반지름은 S. 그럼 이 길이도 S고 이 길이도 S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좌표로 보면 뭐게 이게? S, 마이너스. 중심좌표로 보면.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요. 반지름만 알면은 좌표가 나와요. 보다시피 좌표의 부호를 보면은 이 원이 몇 사분면에서 접하는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1,1의 중심이 나가는 순간 얘는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입니다. 다른 사분면을 침범할 수 없다고요. 1사분면 내에서만 그려야 되고 1,1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1,1이라는 얘기는 반지름 역시 1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내용도 숨어 있는 겁니다. 거꾸로 반지름 값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부호값이 조금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짜리인 원 중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4개가 나와요. 4개.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3,3짜리인 원. 이렇게 접해서 여기가 3,-3짜리인 원. 이렇게 접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3짜리인 원. 이렇게 접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짜리 원. 이런 식으로 말했지.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는 사실상 원이 넷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건 하나를 더 넣죠. 이 원이 어느 점을 또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점이 몇 사분면인지를 알면은 반드시 지나가는 그 점이 몇 사분면인지 알면은 원 또한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반지름값 하나 갖고도 중심좌표. 그래서 4사분면 한 점을 지나가야 되라고 하면은 3,-3구구나. 반지름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게 나옵니다.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쉽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예제 4번 뒤에 있는 예제 4번 A라는 점은 마이너스 2,0 B라는 점은 4,0 그리고
PA 대 PB의 길이의 길이가 2대 1을 만족하는 뭘 구하시오?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오, 그렇게. 일명 자취방을 구하래요, 자취방. 자취의 방정식, 자취방을 구합니다. P의 자취방을 구하시오. 기억나? 자취방을 구하면 뭐라고? 일단 이 점을 x, y라고 둔 뒤 조건을 이용해서 이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내겠음. 이만큼을 줄인 게 바로 뭐다? 자취방이라는 거죠. 이게. 이만큼을 줄인 게 자취방이에요. P 자취방 구해봐 하면은 P를 일단 XY가 놓은 뒤 XY가 싫으면 알파 베타 싫으면 P, Q, R, S, T, S, W와 뭐 K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두 문자를 둔 뒤 그들 사이의 관계식을 조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얘를 치는 거예요. 20. 시험 끝났잖아 벌써. 왜? P부터 A까지 길이라 하면 P, X, Y부터 A, 마이너스 Y의 길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뭐 X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Y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죠? 네. PB 루트 씌워서 P부터 B까지니까 X 좌표끼리 빼니까 뭐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빼니까 Y 제곱. 이 조랑이 2대1 나왔는데 이렇게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배우지 않나? 비례식 대항의 곱과 요항의 곱 같아요. 1 곱하기 J니까 J. 2 곱하기 얘니까 2배의 얘. 자, 이제 뭐 하면 될 것 같아? 이 식을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죠. 양변을 제곱시켜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끝 날 겁니다. 그거는 언제 해라? 잠이 안 올 때. 오늘 집에 갔더니 야, 계약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말 잠이 안 와요, 쌤. 밤마다 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쌤. 뭐라서 그렇지 지금 고2, 고3 애들은 하루하루 정말 좀 갑갑하대. 갑갑하대요. 고3 애들은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는 애들이 엄청 부럽겠죠. 안 그래요? 세상 다 가진 애들. 반대로 고3 애들은 세상 다 못 가진 애들. 어깨가 푹 무거운 애들이야. 밤엔 잠이 안 와요. 그때 이거 하세요. 잠, 꿀잠. 꿀잠 도전합니다. 꿀잠. 푹푹 잘 수 있어요, 진짜. 저는 팬만큼 하면 졸려요. 밤에 잠 안 올 때. 이거 갖고 하세요. 누가 그러잖아. 나 이제 좀 자야겠다. 라는 말은, 나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한 1시간만 만지다가 자야겠다. 라는 뜻이래, 그게. 공감합니까? 나도 공감해요. 나도 이제, 자야지라고 하면요. 핸드폰 딱 끼고 이렇게 인터넷. 여기 사이트도 가보고 저기 사이트도 가보고 여기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고 벌써 이렇게 됐네. 자야겠다. 근데 가끔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오게 돼요. 뭐 다칠 때 핸드폰에서 하지 말고 하면은 부를게요. 수학문제 풀어. 10분 내에 잠을 거예요.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끝이다. 그래서 만드니까 놀랍게도 원이 나옵니다. 원. 근데 그 원을 그려보니까 더더욱 놀랍게도 어떤 특징적인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두 정점이 있고 그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함을 만족시키는 한 점의 자취방을 구하면 그 P를 쭉 따라가 봤더니 원 나오더라 라고 하는 유명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참고로 내신 응용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실제 그러면 어떤 원이냐면 이런 원이 나와. 실제 그러면 A가 마이너스 0, 왼쪽으로 2칸 공간에서 A이고요. B는 4, 오른쪽으로 4칸 공간에서 B가 있습니다. 그렇죠? P라는 점이 2대 1이래. 일단 눈에 딱
만족해야 돼. P부터 A까지와 P부터 B까지가 2대1. 한 대충 눈으로 하면 이런 점도 그런 P 중에 하나일 것 같지 않아요? 이만큼 거리가 2 나오고 이만큼 거리가 1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는 점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라고? 내분점. 기억납니까? 내분점. 내분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외분점. 그렇죠? 외분점. P를 어디에 잡아야 PA 대 PB가 2대1을 만족시킬까? 외분점으로서. P를 A보다 왼쪽에 잡아야 될까? B보다 오른쪽에 잡아야 될까? B보다 오른쪽에 잡아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얘부터 A까지의 거리가 길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외분점도 그렇죠. 이런 플러스 안 되겠네요. P1 내분점, P2 외분점, 뭐 이런 수많은 점들, P. 아니, 그니까 뭐 이런 점도 있어, 당연히. 뭐 한 이맘때쯤 되는 P라는 점은, 요렇게 재고, 요렇게 했을 때, 2대1 나온다, 이거지, 길이가. 이런 수많은 점들 P를 다 훔쳐가본 거야, 너 어디 살아? 네 자취방은 어디냐? 여기 있는데. 희한하게도 원이 이렇게 나와요. 이 원이 아까 배웠던 원, 얘와 얘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옵니다. 이게 희한하게도. 무슨 얘기다?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교재에도 실려있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도 직선이라고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위치관계를 배웁니다. 위치관계는 원래 총 세 가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위치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다. 뭐 여기 교재에는 안 실려있지만 좀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은 맨 처음에는 점 하나만 배워. 점은 좌표로 표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한 점이 X1, Y1 이런 식으로 있지. 이 세상에 얘 하나밖에 존재하잖아. 천상천하 유아독조. 그럼 얘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점이 또 하나 등장을 해. Q.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X2가 적을까 이제 두 점이 등장하면요. 이제 이 두 점을 갖고 뭐합니까? 비교를 하고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이해가 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으면 비교를 그냥 보면 돼. 하나 더 등장하니까 야 옆집에 걔는 그냥 머리가 이쁘더라 뭐.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치? 이해가지? 뭘 비교하냐고? 둘이 같아요? 달라요? 가장 기초 비교야. 둘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럼 같다와 다르다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으면 둘은 같은 거예요. 얘나 얘 중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위치 관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얘랑 얘랑은 어떤데? 달라. 그러면 그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이러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자, 이런 세계에서만 올라가 이제 뭐가 등장해? 그치? 이제 선이 등장합니다. 선, 즉 직선의 방향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점과는 무슨 관계를 물어보느냐? 바로 위에 있느냐, 위에 있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위에 있느냐, 즉 직선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냐? 위에 있지 않느냐, Q라는 점은 이렇게 있는 거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직선 하나 놓고서 P가 이걸 밟고 있느냐, 안 밟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야, 이게. 그럼 이 위에 있다와 위에 있지 않다를 뭘로 구분하나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같이 위에 있느냐와 위에 있지 않느냐를 뭘로 구분하느냐? 식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느냐와 안 하느냐입니다. 기억나요? 어떤 직선이 점을 지나간다. 이 점을 대입하자. 기억나죠? 지나가지 않으면 뭐 대입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선과 점이 아니라 선과 선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이제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선들끼리 이제 비교하고 싶을 때
그래서 배웠던 거야. 이 전단에서 뭘. 평행해요, 일치해요, 만나요.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요. 이런 걸 배운다 이거지. 이해가지?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점 하나만 있으면 비교도 생각 없지만 점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점끼리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얼마만큼인가요? 그 다음 선이 등장해서 선. 그러면 이제 연결 관계가 생각나냐고. 아까는 얘만 했다면 지금은 얘도 하고 이걸 거는 얘기야. 점과 선의 위치관계, 선과 선의 위치관계. 이제 뭐야? 원이 등장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점과 원의 위치관계고 이 점이 원 위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좀 정확히 말하면 원 위에 있느냐는 상관없는데 원의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까지 할 겁니다. 뒤에 가서.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이 둘의 위치관계야. 선과 원의 위치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당연히 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원과 원의 위치관계. 얘가 그게 여기 398페이지부터 다루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얘기고 원과 직선의 관계를 이해하자. 이게 두 번째 얘기고 원과 원의 관계를 이해하자. 오케이? 그 원과 직선이니까 원은 아까 배웠듯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냥 원래는 뭐 중심이 좀 다른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칩시다. 일단 원이 이해가죠? 그냥 거 칩시다. 그 다음에 직선이라면은 일반적으로 모양이 이거 아닐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일반적인 모양이요. 그치? 그럴 때 직선이 a, b, c 값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생길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원의 외부에 직선이 지나간다 할 수도 있지만 ABC 적당한 것에 따라서는 이게 접선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 할선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색깔로 구분했는데 파랑과 빨강과 주황 사이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그때 이미 중학교 때 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교과과정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고 모르는 거고 한데 이 셋의 차이는 바로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요. 그 값을 반지름 값과 비교를 합니다. 이해가? 자, 중심부터 이 주황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클까? 주황 직선까지의 거리와 거리는 중심부터 원의 중심부터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기 좋잖아요? 네, R이 더 크죠. 무슨 이해 가요? 빨간 직선까지의 이 거리랑 반지름은 어떨까? 어떻겠니? 같겠지, 그치? 그래. 입에서 이게 안 떨어지죠? 말이 그치? 다 이해해. 같겠지, 이때는. 파란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 어떨 거 아니? 누가 커요? 파란 게 커요.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전단에서 배웠던 거라고. 전단을 보강할 때 내가 점과 직선에서 배웠던 그 공식! 이만한 공식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반지름. 반지름은 참고로 원의 방정식의 우변값입니다. 그거랑 어느 쪽이 크죠를 이용해서 직선이 저만큼 멀리 있는 거군요. 직선이 이렇게 가까운 거군요. 야, 직선이 원과 딱 만나는 거군요. 를 알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론은 이렇죠. 물론 실전 들어가면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게 많지만 이론은 간단하다고. 오케이? 그럼 비슷하게 그럼 방금 말한 직선과 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구나. 그럼 원과 원은요? 친구들을 지금 오늘 친구들은 안 왔지만 친구들한테 원 두 개 그려라. 칠판에다가 원을 두 개 그리시오.
연습장에다 원을 두 개 그리시고 하면은 아이들이 제각각 원을 그릴 겁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원을 그리고서 저 잘 그렸죠? 칭찬해주세요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물라프를 그릴 거예요. 얘랑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얘랑 차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거리를 재지 않고는 따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랑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같은 게 있어야 얘랑 구별하죠. 우리가 얘가 더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래, 네 눈으로는 그렇지. 실제로는 이게 태양과 지구고 이거는 그냥 지구와 달인 거야. 그럼 그림만 내가 이렇게 그렸을 뿐 실제로는 이 거리가 더 멀걸?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지 않는 이상은 얘랑 구별이 안 돼. 우리는 자로 측정해가지고 뭔가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별을 못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단지 우리는 얘랑 상태가 같다는 것만 아는 거야. 상태. 둘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남남인 상태. 그러다가 둘이 만났죠. 너의 이제 미래의 배우자. 너 지금은 만나지 않은 상태야. 그러다 언젠가 운명적으로 만나. 뭐 이런 느낌. 다른 걸로 비교하자면은 이건 지구고 여기 어떤 소행성 하나가 이렇게 있어. 뭐 알파라는 소행성이 이렇게 있어. 지금은 저 멀리 아직 지구 종말론이 안 나온 상태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알파가 점점 접근하고 있는 거지. 지구는 난리 났어. 이제 아마겟돈 종말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뭐합니까? 딥 임팩트. 큰 충격을 받아요. 충돌합니다. 얘랑 분명히 구별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 다음 단계 운석이 얘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얘도 얘랑 다르잖아. 그치? 이해가지? 그리고선 바깥에서 관찰했을 때 이 운석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한 점만 보이는 상황.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원이 중심이 일치가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총 6단계 또는 이들을 같은 걸로 보고 5단계로 보통 원의 위치 관계를 구별합니다. 원과 직선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별하고요. 원과 원끼리는 다음과 같이 5단계 또는 6단계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것이 내가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멀리 그린 거랑 제가 더 멀어요 라는 건 생각하지 마. 그건 단위를 내가 안 적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라고. 구별이 안 가는 거라고. 이해가지? 우리는 단지 그냥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둘이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외적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얘기는 요 얘기가 내적이 된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혹은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그러다가 외접한다. 그리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원이 내접한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존재한다. 동심원, 중심이 같은 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할 거고 이름을 붙일 거고. 그럼 우리가 얘인지 방정식만 보고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림 그리면은 빨강인지 파랑인지 주황인지 구별이 가능해. 근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까 이게 바로 식으로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물론 이거 말고도 판별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기니까 생각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림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얘를 뜻하는 방정식이 있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x 빼기 a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이쪽은 방정식도 있겠죠.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q의 제곱은 뭐 s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요 식만 보고 그림을 네가 진짜 정확히 잘 그리면은 6개 중에 얘네요 할 수 있겠지만 손이 자꾸 부들부들하고 눈이 침침하고 잘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5개 중에 6개 중에 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마찬가지 수식이 필요할 텐데 그 수식이 뭐냐면은 얘 중심 알잖아. A, B라고. 얘도 중심 아는 거 마찬가지 아니야? P, Q라고. 그치?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를 생각합니다. 노란색 쓸게요. 내가 진짜 D. 얘가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리 D요. A, B와 P, Q를 연결한 D 말이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D.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D.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D. 또는 그 D는 제로. 이해 가나요? 그리고 왼쪽 원의 반지름은 뭐야? R.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뭐야? S야. 이해가? 지금과 같이 보면은 어때? 야, R이랑 S랑 다 합쳐봤자 D한테 잽이 안 돼. D가 훨씬 더 커. 그치? 근데 외접할 때 어떨 것 같아? 왼쪽 원 반지름 R과 오른쪽 원 반지름 S가 합한 게 딱 D값이랑 정확히 맞아.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인 거야? 외접의 순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비교하여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라고. 두 번째. 뭐? 원과 직선 일치관계, 원과 일치관계. 이해가요?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이 상황이구나, 저 상황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찾겠다고. 오해하지 마.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더 먼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나 아직 다음이 아무것도 안 적었다니까요. 이해가죠? 오해하지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는 둘 다 파란 거예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거든. 이해가지? 그럼 위치관계의 종류를 다 적어놓고 그들 중에 누구지를 판단할 때는 수식만 주었을 때 판단하는 거 지금과 같이 D와 R과 S 거리와 반지름과 반지름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는요 왼쪽 원의 반지름은 R 오른쪽 원의 반지름은 S입니다. RSD가요 삼각형을 이루어야 돼.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D값이 R 더하기 S보다 작아야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변의 길이보다 작다는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R에서 S 뺀 것보다 커야 돼요. D가 이항했을 때 더한 것이 하나보다 큰 거니까 이거 이해가 좀 어렵죠. 네 번째는요 큰 원의 반지름을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S라고 하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D가 R 빼기 S랑 같아요. 그려보면 아는 건데 일단 좀 빨리빨리 할게요. 마지막은 그보다 작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한다고? D는 뭐라고?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두 중거. 약자가 안 되네.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R과 S는 각 원의 반지름 값이에요. 이 값들은 분명히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치? 표준형으로 주어질 거야. 아니면 표준형으로 안 주어지면 뭐 하면 돼?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 주어질 때 5개 중에 어떤 건가요?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서 익혀야 할 첫 번째 스킬 요거 거리와 반지름을 통해서 셋 중에 누군지 판단할 수 있다. 이해 가죠? 두 번째 스킬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두 번째 스킬 수직선 위에 두 반지름의 차 물결 표시의 뜻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3 물결 5 하면 5 빼기 3이야. 더 간단하게 쓰면은 그냥 절대값 같은 거지 이제. R 빼기 S의 절대값인 거야. 여기는 R 더하기 S.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D가 여기에 존재해. 무슨 얘기냐면 D가 R 더하기 S보다 큰 값에 존재하는 거야. 중심 간의 거리가 이거 두 개 합친 것보다 크다 이거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니? 그림으로 외부에 있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만약에 D가 여기에 딱 정확하게 걸렸어. D 값이 R 더하기 S랑 같은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야? 외접의 상황인 거지. 이해가지? D 값이 요 사이에 걸렸어. 라는 얘기는 그래 이렇게 생겼을 뜻이야. 오륜기는 뭔지 모르지? D 값이 여기에 정확하게 걸리면요 이거는 내접의 상황. D 값이 얘보다 더 작은 쪽에 존재하면요 내부의 상황인 겁니다. D 값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해가? D 값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두 원은 어떤 상황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두 원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접선 중에 이런 접선 있지 않나요? 뭐 두 원한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준 뒤 요 길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를 낼 것이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요 교점 두를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식의 문제를 낼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원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야. 일단 어쨌든 오늘 보강은 간단하게 이 정도. 두 번째 후반 부분은 거의 한 게 없는데요. 예제를 풀다 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강의는 마찬가지로 오늘 참석 못한 학생도 있으니까 참석한 학생 하면 이제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야. 라이브로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못한 학생들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려주면은 또 마찬가지로 집에서 또 복습할 수 있으니까 복습하고, 오늘은 방송 녹화 도중에 약간 편집을 통해서 할 테니까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